네, 소라트님, 음초보님도 들어오셨고, 다들 출근 중이시려나요? 아니면 재택근무이시면은, 네, 소라트님은 출근 중이시구나. 네, 재택근무이시면은, 지금 집에서 듣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출근 중이시면은 아무래도 말씀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 음이랑 클럽하우스 양쪽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오픈 채팅 링크를 바로 연결을 해놨는데요.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클럽하우스는 그 메시지 기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 프로필 클릭하시고 저한테 종이 비행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거기로 오픈 채팅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영님은 오늘 출근 중이시려나요? 혹은 재택근무이시려나? 네.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엘님, 리치판다님도 들어오셨고요. 이따님 들어오셨고, 네, 그러면 이제 1분 정도 지났으니까 바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 센서블님 들어오셨고요. 일단 지금 여는 방은 늘 얘기는 드리지만 스타트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 그리고 부업, 창업, 사업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같이 협업을 모색하기 위한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지금 클럽하우스랑 카카오음에서 동시에 송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카카오음 같은 경우에는 맨 윗줄에 있는 확성기 버튼 누르시면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제 프로필 클릭하셔서 종이 비행기 버튼 누르시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로 오픈 채팅 링크를 드릴 수 있고요. 오픈 채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이런 대화 나누는 방 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를 계속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오픈 채팅 통해서 질문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내용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사실 또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연결이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난 이야기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제목 레벨에서 아주 간단하게 훑고 나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기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업 기획, 그다음에 서비스 기획, 컨텐츠 기획이라고 제가 제목에 적어놨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사업 기획과 서비스 기획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기획과 컨텐츠 기획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이제 사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게 1시간 안에 되도록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8시 정도부터 뉴스방들이 많아서 제가 얘기 드린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혹은 생각으로 접한 뉴스들에 본인의 비즈니스나 하시는 활동을 어떻게 빗대어서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런 시간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1시간에 최대한 담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한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게 하나하나 챕터만 해도 막 몇 시간짜리 막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강의나 강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1시간에 다 담을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각 날의 제목을 정하면서도 그 내용끼리 좀 연결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난 이야기가 어떤 게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의 개인적인 컨설팅처럼 몇 번 운영을 했었고요. 멘토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컨설팅처럼 좀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뜨거나 혹은 뜰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SNS라는 거를 XYZ축으로 좀 전반적으로 한 10년, 20년에 가까운 역사를 좀 돌아본 적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국가별로 업무별 스타일이나 비즈니스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디지털 노마드와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디지털 노마드 직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 후에는 이제 스타트업 뉴스나 인사이트를 어디에서 발견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공간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의 분류 혹은 비즈니스와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거나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뉴스라는 어떤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캐치업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뉴스나 정보를 바라보거나 혹은 내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프라이싱이라고 해서 가격 결정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고요. 그 외에는 또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2편, 3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주는 사이드 프로젝트가 왜 어려울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특히 지금 이 카카오음에서 구체적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함께 모여서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모시고 어떤 점이 어려운가, 혹은 저작권이나 이런 권리적인 문제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요. 여기 지금 로님이 이모티콘을 카카오음에서 날려주시고 계신데, 로님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적절한 타이밍에서 그런 내용들을 소개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취합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메타버스 이야기도 나누었었어요.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특히나 또 IT 업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메타버스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와 저작권 그리고 커머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메타버스에서 그런 콘텐츠나 저작권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매하는지를 가지고 또 NFT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NFT라는 게 지금은 그림이나 음악 등의 어떤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추후에는 그 메타버스라는 세계관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획하시는 비즈니스나 상품이나 그런 내용들을 판매하고 혹은 연계가 되거나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를 좀 대비하는 의미에서 그런 개념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기획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주 이후에 또 어떤 이야기를 드릴지는 조금 이따가 또 끝날 때 다시 한번 이제 짚으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획에 대한 부분이고, 제목에 있는 것처럼 사업기획, 서비스기획, 컨텐츠 기획인데 이 얘기를 다루는 취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목차 얘기 드린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취지는 사실 기획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기획하실 때도 물론이고요. 지금 리치 판다님이랑 조크라테스님도 카카오음에서 이모티콘을 날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정말 작은 그 사이트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무료 웹사이트에서 제작을 하시더라도, 혹은 그런 온라인이 아니라 제품을 기획하시거나 혹은 만드시거나 할 때에도 기획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요. 근데 기획이라는 단어가 워낙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좀 경계가 모호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채용을 하거나 할 때도 기획은 그냥 아무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봉 기준 같은 걸 알아볼 때에도 개발자가 이제 일단 상위 오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오고, 기획자는 굉장히 조금 하단에 위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근데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제대로 된 기획은 아무래도 다르죠. 왜냐하면 개발 페이즈나 디자인 페이즈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오퍼레이션이나 혹은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판매를 할까까지 전부 어느 정도 고려를 하는 게 정말 제대로 된 기획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에 가지는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기획자야 라고 어필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전혀 퍼포먼스나 성과물이 애매하기도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의 어떤 기획의 모호한 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기획과 서비스 기획이 다르고요. 지금 로님이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기획과 서비스 기획이 다르고, 서비스 기획과 컨텐츠 기획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점들을 알아두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렇고, 혹은 추후에 스타트업이나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할 때 나만이 아니라 다른 멤버들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내가 기획할 때는 이런 걸 생각해야겠구나, 혹은 다른 사람이 기획을
만약에 담당을 해준다면 그 사람들이랑 이런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겠구나 라는 점에서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이 내용은 다른 취지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오늘 다룰 내용의 아젠다는 일단 기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통 기획이랑 계획을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나서 본론인 사업 기획과 서비스 기획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거는 약간 케이스 스터디는 아닌데 좀 구체적인 케이스를 들어가면서 이 경우에는 어떤 게 사업 기획이고 어떤 게 서비스 기획인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후반부는 서비스 기획과 컨텐츠 기획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제목에는 너무 길어져서 안 썼는데 사실 조금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컨텐츠 기획에는 컨셉이 들어가고요. 컨셉에는 또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조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에서 물론 이제 개념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사고를 확장을 시키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듣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는 기획이 무슨 기획일까, 혹은 내가 하는 기획을 잘 하려면 또 어떤 점을 유예하거나 넣으면 될까 하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도 좋고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획의 범위는 워낙 방대하니까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부분들은 정말 가볍게 손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제 프로필 클릭하시고 왼쪽에 있는 종이 비행기 팔로우 버튼 왼쪽에 있는 종이 비행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거기서 메시지를 주실 수 있으니까 거기로 메시지를 주시면은 또 같이 읽어드리거나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기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기획이랑 계획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기획이란 단어는 정말 범위가 많아요. 전시 기획, 사업 기획, 이벤트 기획, 영업 기획, 마케팅 기획, 그냥 아무거나 뒤에 기획을 붙이면 어지간한 기획이 됩니다. 근데 기획은 이제 한자로 풀면은 꾸며서 계획하는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웹사이트나 혹은 이제 네이버 카페를 만든다 할 때에는 그거는 기획에 해당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연간 목표를 세우거나 어떤 구체적인 뭔가 해야 될, 언제 무슨 태스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계획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기획이랑 계획이랑 좀 섞여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 단어에 기획을 붙일 수가 있다 보니까 컨설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용 혹은 남용이 되는 것처럼 기획이란 단어도 굉장히 여러 곳에서 나는 기획을 잘한다, 혹은 무슨 기획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빨간구두님 안녕하세요. 카카오음에서 올라오셨는데 혹시 코멘트 하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크 열어주시고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이랑 계획에서는 사실 큰 의미에서는 기획 안에 계획이 포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계획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다 보니까 사실은 계획을 하시는 분인데 나는 기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이제 UI나 UX가 있죠.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나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있는데 그거를 보통 디자이너한테만 맡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기획 단계에서 고려를 해서 계획에도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디자인 싱킹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기획은 계획을 포괄해서 모든 것에 대한 프로젝트나 서비스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프로젝트를 한다, 혹은 사이트를 만든다, 아니면 제품을 제작하거나 작품을 만든다고 할 때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일단 기획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은 아직까지 없던 것에 대해서 새로운 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잘게 쪼개고 스케줄의 개념을 넣는 게 계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기획과 계획의 차이이기는 한데요. 근데 아무래도 또 기획 자체는 좀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기획에 대한 정의는 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획이란 단어가 가지는 정의에 대해서 뭐 지금 뭐 몇 시간 얘기를 하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가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기획이랑 계획의 차이에서 기획은 좀 목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계획은 수단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긴 쉬우실 것 같아요. 기획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어가는 업무의 시작이고, 계획은 그 기획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 기획을 이룰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기획을 할 때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나,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나 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있나 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짜게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만들 것인지 혹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계획은 아까 제가 수단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계획이라는 수단에 있어서 또 어떤 수단들이 존재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계획이 가능한지를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게 일단 기획이랑 계획의 차이를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획은 이제 뭐 서비스 기획을 하든 사업 기획을 하든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략을 먼저 기획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엔 전략을 기획한 다음에 중간에 여러 가지 기획을 잘게 쪼개서 나중에는 업무 기획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이제 좀 자잘한 부분들을 기획을 하는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기획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일단 단어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또 막 너무 정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굉장히 모호할 수 있어서, 일단 기획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략 기획이나 업무 기획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전시 기획이나 마케팅 기획 이외에도 경영 기획이라든지 오늘 얘기 드릴 사업 기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기획도 있어요. 보통 제품을 만들 때 상품 기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품을 만든 다음에 넣기 위해서 시장 도입 기획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요거는 좀 전략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기획 외에도 영업 기획이나 판매 촉진 기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기획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아무래도 마케팅에서 바로 연결되는 게 광고이다 보니까 광고 기획도 있고, 그 다음에 전시 기획 외에도 조사 기획, 그 다음에 인사 기획, 인재를 어떻게 채용하고 할지, 그 다음에 연수 기획 등등 기획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기획의 종류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획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게슈탈트 현상은 아니지만 제가 발음을 잘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네요. 이제 사업 기획과 서비스 기획인데, 이게 좀 오늘의 본론 전반부죠. 근데 사업 기획과 서비스 기획을 일단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외에도 이제 채용 공고 같은 거 보면은 내시는 분도 혹은 받으시는 분도 경영 기획, 그 다음에 경영 계획까지 더해지면 이게 과연 무슨 차이가 있나 하는 부분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기획 또 그 자체는 10년차, 20년차 되신 분들이 강의도 하는 내용인 것처럼 굉장히 또 그 서비스 기획 담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딥해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 기획의 방법론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사업 기획과 서비스 기획이 어떤 차이가 있나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약간 이 기준은 스타트업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스타트업 이제 개념만 봤을 때는 당연히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스타트업은 IT나 테크놀로지 계통의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에 대해서 커다란 투자를 받기 위해서 기술이나 혹은 컨텐츠, 이따 컨텐츠 기획도 얘기를 할 거지만 컨텐츠를 가지고 스타트업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스타트업들이 초반에 이제 파운더나 코파운더가 이제 모여서 야 우리 이런 걸 만들자 혹은 이런 걸 만듭시다 라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러면은 가장 처음에 채용하는 게 아무래도 개발자예요. 왜냐하면 구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은 핵심이 기술이고 하면 당연히 개발자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개발자를 먼저 뽑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사람을 뽑자 하면은 개발자 그 다음엔 디자이너를 뽑게 되더라고요. 이제 보통 대부분 트렌드가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개발자를 뽑고 디자인을 외주로 주다가 나중엔 디자이너를 뽑고 개발자를 늘리고 하는 식으로 많이 진행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이 부분에서 캐치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보통 기획자를 처음부터 뽑는 스타트업은 잘 없어요. 작은 규모일수록 개발자나 디자이너부터 먼저 뽑자라고 되는데, 왜냐하면 이 채용에 드는 혹은 인사에 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CEO나 코파운더가 직접 기획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니면은 개발자분이 기획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근데 요 얘기에서 마침 토니님이 클럽하우스 질문 주셨는데, 서비스 기획이랑 서비스 디자인은 또 비슷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림이나 어떤 시각적인 것에 좀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차이는 또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따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CEO나 이제 코파운더가 기획을 하고 개발이나 디자인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채용 자체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발자랑 디자이너까지 뽑았다 하면 그 다음에는 영업을 뽑고 CS, 커스터머 센터나 커스터머 서비스를 뽑게 되더라고요. 기획자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그 스타트업이 여유가 있으면. 근데 보통은 없이 개발자, 디자이너를 먼저 뽑는 경우들이 많고 혹은 생략이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모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기업들에서는 그냥 뭐 좀 사회생활 좀 해봤다 혹은 이제 이런 스타트업을 좀 경험해봤다 하면 이제 그 분이 기획을 맡으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니면은 기획자를 뽑기보다 전략실이나 사업팀을 두고 그 안에서 사람을 뽑은 다음에 기획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이제 그냥 어쨌든 그 CEO나 의사결정을 하시는 C 클래스나 C 레벨의 사람들이 이런 기획하자, 뭐 이런 서비스 만들자 하고 바로 거기에서 이제 개발이나 디자인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획자의 중요성을 지금 대변하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서부터 사업 기획이랑 서비스 기획이 뭐가 다른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혼동이 되다 보니까 그냥 사업 기획이랑 서비스 기획을 뭉뚱그려서 기획하면 되지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먼저 또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 기획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한 기획이거든요. 제가 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나 어떤 여기 이 방에서 얘기를 드릴 때 이제 본인의 혹은 본인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뭘까를 한번 빗대어서 생각해 보세요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것처럼 그 사업이나 비즈니스가 놓인 상황들이 전부 다르다 보니까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 기획이라는 페이즈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각각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업의 목적은 수익 추구와 사회공헌인데, 뭐 사회공헌은 사람을 뽑아서 사회공헌 한다 치고 수익 추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업 기획에서 보통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업 기획이랑 서비스 기획이 애매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비즈니스 모델 얘기할 때 설명드렸던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 이런 단어의 구분도 점점 모호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수익 추구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게 사업 기획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기획은 이제 이게 토니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대답이 될지 아닐지는 또 이제 나중에 말씀 또 나누고 싶은데, 서비스 기획 자체는 조금 바꿔서 말하면 시스템 기획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시스템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개발을 하는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할 때는 서비스 기획은 시스템 기획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단 체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미 사업 기획을 했다면 그 사업의 방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업무의 세부적인 요소들, 플레이어가 누군데 실제로 가능한 기술은 무엇이고 거기에 예산을 버무려서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면 유저 인터페이스나 유저 익스페리언스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서비스 기획 안에서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료들이 있었을 때, 사람, 뭐 기술, 그 다음에 디자인 컨셉 이런 재료들이 있었을 때 그거를 하나의 요리로 탄생시키는 과정이 서비스 기획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근데 사업 기획은 요리를 탄생시키는 게 아니고 이런
뭐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가 수익 추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사업 기획인 거거든요. 이게 사업 기획이랑 서비스 기획의 큰 차이인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근데 대화할 때 뭐 C급이랑 얘기를 하든 혹은 이제 멤버들이랑 얘기를 하든 이 부분을 자세히 이제 짚어보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기획은 이거고 서비스 기획은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정의가 없이 수익도 추구하면서 서비스 기획도 하려니까 점점 이야기가 막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생각을 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같이 이제 버무려서 생각하다 보니까 리더는 그걸 머릿속으로 구분하고 있을지 몰라도 멤버분들은 이제 그게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솔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말씀 가능하실 때 마이크 열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또 코멘트 해주실 부분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솔님은 또 해외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해외 관점에서 네, 말씀 많이 주시는데 또 코멘트 가능하실 때 언제든지 마이크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기획과 서비스 기획 차이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사업 기획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수익 추구를 하는 부분이고, 서비스 기획은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 사업의 방향이나 사람, 기술, 디자인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잘 버무려서 서비스를 탄생시키는 과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나 시스템을 기획하는 것 자체가 바로 수익으로는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비스 자체도 하나의 서비스를 내서 그게 물론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1차 서비스 내고 2차, 3차 내서 3차부터 수익이 나는 과정을 가진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업 기획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금 상위 프로세스에서 장기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서비스 계획은 이제 그 장기적인 사업에 5년, 10년에 대해서 한 2년, 3년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면 이게 고객들한테 어떤 경험을 주거나 혹은 어떤 서비스로 연결이 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고객도 B2B, B2C 혹은 뭐 O2O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질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기획도 서비스 기획도 둘 다 중요하고, 어떤 게 뭐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건 절대 없는데, 좀 성질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차이점이 있고, 이제 제가 조금 케이스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뭐 특정 기업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약간 지어내는 내 얘기여서 그냥 그런 식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 있어요. 기업 A라고 할게요. 근데 이 기업 A가 원래 쇼핑몰에서 시작을 했어요. 다 허구예요. 근데 이제 쇼핑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상품 판매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 쇼핑몰이 너무 유명해지고 잘 돼서 처음에는 배송을 뭐 이제 여기 뭐 대한통운이나 뭐 어딘가에 원래는 맡겼었는데, 이제 타사에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배송을 해야겠다. 그래야 이윤이 많이 남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배송을 하고 뭐 반품이랑 판매랑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거 내가 제안을 하고 아예 큐레이션을 해야겠다라고 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유입을 되고, 지금 원래 상품 판매만 했는데 배송도 직접 하고 큐레이션도 직접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와, 저 기업은 돈에 눈이 멀었다 막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이거 다 허구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 기업이 이렇게 이미지가 되면 안 되겠다.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CSR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좀 잘 해야겠고, 기부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야겠고, 뭐 제휴도 맺어야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계속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는 굉장히 허구인데, 약간 내용을 축약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영역을 확장하고, 근데 어느 정도 이름이 있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주변의 평판이나 그런 CS를 의식을 하게 돼서 거기에서 조금 이미지가 좋을 수 있는 사업들까지 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내용 중에 사업 기획이랑 서비스 계획이 좀 섞여 있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한 기업 1이 쇼핑몰을 하다가 잘 돼서 상품 판매하고 배송하고 큐레이션하고 CS도 하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기획하고 진행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게 보통 리더나 C 레벨에서 얘기하는 야 우리 사업 좀 확장하자 혹은 기획 좀 잘 해봐 전략 기획해봐 전략 좀 만들어봐 이런 내용에서 나오는 단위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서 이제 서비스를 갑자기 만들려고 하는 리더도 있고요. 혹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안 하고 자 이제 배송도 하고 뭐 큐레이션도 달아야겠으니까 개발 좀 해봐라고 조금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왜냐면 각각 자본이 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요거를 조금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처음에 상품 판매를 쇼핑몰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장 처음에 쇼핑몰을 만들면서 내가 상품을 판매를 해볼까? 라는 부분은 사업 기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무엇을 주력으로 해야겠다. 그 다음에 어떤 전개를 가지고 가야겠다 하는 부분들은 사업 기획에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웹을 통한 판매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하면 이제 점차 서비스 기획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판매를 한다는 거는 사업 기획에서 이미 정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노점상으로 파는 것보다 웹을 통해서 더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검색에 찾아지고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겠다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서비스 기획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고객들한테 마케팅이나 광고를 하고 또 어떤 할인율을 생각하고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다시 다음 사업이나 다음 서비스로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사업 기획보다는 서비스 기획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서 배송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모여서 큐레이션을 하고 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만약에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큐레이션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건 사업 기획의 이미지인 거죠. 왜냐하면 그 모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내가 이런 기획을 해야겠다라는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데 또 그 큐레이션을 그러면 어떤 서비스, 뭐 예를 들면 박스로 보내줄까 아니면은 컨텐츠를 통해서 뭐 외부로 발신을 할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면 이건 또 서비스 기획의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경계가 모호할 수도 있고 이걸 꼭 구분해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 사업 기획에서는 수익 추구를 생각을 해야 되고 서비스 기획에서는 그 서비스들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뭐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기부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썼는데 기부라는 그 비즈니스 혹은 영역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따로 다루겠지만 이 기부라는 것에 대한 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 기부하는 활동이 그러니까 기부하는 활동이 굉장히 선해야 되거나 굉장히 악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부를 통해서 어떤 수수료가 남는 것도 사실 비즈니스의 하나거든요. 이제 그걸 좀 우리나라에서는 경시하거나 좀 멸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기부를 통해서 어떤 상품군이 또 새롭게 등장을 하거나 기부의 수수료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기부 비즈니스가 잘 돼서 거기서 매출이 막 증진을 하고 기업에 또 좋은 이미지를 가져다 준다면 그게 또 사업 기획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요지는 사업 기획이랑 서비스 기획이 굉장히 다르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사람을 채용할 때 이 개념을 굉장히 모호하게 두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기획이랑 서비스 기획이 다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 개념을 두지 않고 사람을 채용한 다음에 자 기획해봐 라고 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멤버분들이랑 나중에 분명히 협업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런 협업을 생각하려면은 결국 R&R이라고 하죠. Role and Responsibility라고 하는데 어떤 역할로 어떤 위치에 인재를 두어야 이 비즈니스가 잘 될까를 고민해야 되다 보니까 누구한테 사업 기획을 맡기거나 담당하고 누가 서비스 기획할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사업 기획이랑 서비스 기획을 좀 헷갈렸다고 해서 잘 되는 회사가 갑자기 망하거나 갑자기 잘 안 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비즈니스 모델을 충분히 고려를 한
고찰을 한 곳이라면은 뭐 요 기획자를 좀 실수했다고 해서 그게 막 문제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굴러가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 기획이랑 서비스 기획을 별로 구분을 안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좀 사업이랑 서비스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불필요한 시행착오가 더 늘어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을 생각해서 수익 모델을 고민해야 되는데 서비스에 너무 자세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수익 모델의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막 만들고 기획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너무 사업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3차 서비스가 각각 다를 때 3차쯤 가서 수익 모델이 생기고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 건데 1차 서비스부터 수익을 막 기대를 하면 당연히 이제 기대치에 맞는 부분이 생기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제 그런 게 투자를 받거나 투자를 할 때에도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비스 1, 2, 3차가 있어서 3차쯤에 수익이 생긴다. 그게 1차, 2차에서 들어갔던 지출을 전부 메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나 혹은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그 단계를 설명하거나 혹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서비스 1차부터 바로 수익을 전부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계산이 안 맞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단계별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처음에는 유저를 늘여놓고 많이 이제 확장을 시켜놓고 서비스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카카오 초기 모델이 그랬거든요. 일단은 유저를 확보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차츰 수익 모델을 넣게 됐었는데 그 유저를 확보하는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 자체도 서비스의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 기획에서 수익 모델까지 처음부터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생각한 케이스를 전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또 약간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결론은 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기획이랑 서비스 기획이 다르고 거기에서 채용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기업 스스로 혹은 비즈니스 스스로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업 기획이랑 서비스 기획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또 이 부분은 설명 생략하지만 이따가 채팅창에 넣어드리려고 하는데 긴급도랑 중요도를 좀 구분해서 기획을 하거나 계획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기획을 하고 서비스 기획을 할 때 그 사이에도 과정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 서비스 기획을 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기업이 되게 잘 돼서 그 서비스들이 다시 사업 기획으로 연장이 됐다 하는 것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아직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지 않거나 앞으로 기획을 하시려는 분이라면은 일단 어떤 기획이 나한테 필요한가,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사업 기획인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이미지는 구체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기획을 해야 할지,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떤 기획들이 필요할까에 대해서도 조금 되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물론 혼자 하시는 프로젝트나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혼자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지금 서비스를 기획하는 거고 이건 내가 개발을 하는 거야. 이건 내가 지금 디자인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혼자 하시는 비즈니스가 나중에 커졌을 때 바로 각 담당자한테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어떤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아카이빙 얘기를 했었죠.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서. 그때 이제 에릭님이 아카이빙을 하면서 그 아카이빙을 촘촘하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각 담당자한테 넘기거나 인수인계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랑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바로 남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획들을 자세하게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사업 기획이랑 서비스 기획의 차이고요. 제가 자꾸 시간 관계상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좀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전체 진행을 위해서 일단 서비스 기획이랑 컨텐츠 기획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물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1시간의 내용을 함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방이나 혹은 손 들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서비스 기획이랑 컨텐츠 기획인데요. 이 둘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 공감, 소통 이런 좀 뻔한 단어,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고요. 이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는 좀 빼고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먼저 서비스 기획에 컨텐츠 기획이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사업 기획한 다음에 서비스 기획을 뭐 개발이나 디자인을 포함하든 아니든 그 프로세스를 고민해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 안에서 컨텐츠 기획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기획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으로는 뭐 문화 컨텐츠 기획, 영상 컨텐츠 기획, 홍보 컨텐츠 기획, 소셜 컨텐츠 기획, 그다음에 오디오 컨텐츠라든지, 제가 지금 이렇게 방에서 얘기하는 건 오디오 컨텐츠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어떤 분들이 뭔가 사진을 올리시면 그게 소셜 컨텐츠이면서도 동시에 그분이 인플루언서라면 홍보 컨텐츠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기획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좁게는 그런 걸 디자인하는 것만을 컨텐츠 기획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넓게는 뭐 음악이나 그림이 그 안에 포함이 돼서 서로 파트너십을 맺거나 혹은 강의나 강연을 하는 것도 컨텐츠 기획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주 그 인터넷에서 채용을 할 때에는 상품의 상세 화면, 그 이제 구매 버튼 누르기 전에 상품을 클릭하면 거기에 쭉 길게 나오는 이미지 샷들을 컨텐츠 기획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뭐 미디어 컨텐츠 기획, 뭐 영상 컨텐츠 기획 이런 식으로 컨텐츠 앞에 단어가 붙으면 미디어를 기획하는 사람이구나,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구나 라고 상상할 수가 있는데, 문화예술 컨텐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호한 단어가 오면 뭘 만드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기획 자체는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마케팅 대행 에이전시 같은 경우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전시 기획이라든지 아까 얘기 드렸었는데, 아니면 이제 문화예술 관련돼서 오프라인으로 기획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좀 온라인이 많이 이제 강세로 넘어온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게임의 경우에는 서비스 기획과 컨텐츠 기획이 동시에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하는 서비스, 그 게임 자체가 곧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 기획이랑 컨텐츠 기획의 차이를 보기 전에 과정은 사실 비슷해요. 목적이나 목표, 타깃을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개별적인 콘텐츠를 기획하고 평가 및 개선을 한다. 보통 PDC라고 해서 플랜, 두, 체크, 액션 하는 식으로 흘러가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과정은 비슷한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차이를 얘기 드리면은, 컨텐츠는 보통 제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서비스도 개발하니까 제작 아니냐 하면 제가 조금 그건 이제 따로 다시 또 설명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컨텐츠는 텍스트나 오디오, 카드 뉴스, 모션, 영상 이런 걸 제작하는 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제가 얘기 드린 비슷한 점이나 의미하는 것들도 포괄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서비스 기획은 고객이 중요하고요. 컨텐츠 기획은 컨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겪은 내용에 의거하고 있으니까 절대 정답은 아닌데요. 물론 서비스에도 컨셉이 들어가고 컨텐츠에도 고객 타깃은 들어가는데, 조금 더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중요하고 컨텐츠에서는 컨셉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기획은 그 흐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스토리보드를 많이 쓰고요. 컨텐츠 기획 같은 경우에는 컨셉을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기획안이나 기획서를 문서로 작성하면서 이미지를 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도로 나 이런 컨텐츠를 기획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지만, 그걸 어떤 기업이랑 제휴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컨텐츠 기획안이나 기획서를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이 카카오음이나 클럽하우스 안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음이나 클럽하우스 자체는 서비스 기획이죠. 그분들이 이제 사업 기획 다음에 서비스 기획을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스피커나 리스너처럼 이런 유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만족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게 서비스 기획인데, 컨텐츠 기획은 이 하나하나의 컨텐츠들이죠. 제가 얘기하는 컨텐츠일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각각의 방을 열거는 대화를 하는 것들이 컨텐츠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클럽하우스나 카카오음의 컨텐츠 기획은 각 유저들에게 맡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비스 기획이랑 컨텐츠 기획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서비스 기획은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사업 기획은 한 5년, 10년 얘기를 했는데, 서비스 기획은 한 3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서비스 기획을 할 때는 최소 런칭을 하고, 좀 서비스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한 1에서 3년 정도는 계속 러닝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컨텐츠 기획은 컨텐츠가 오픈한 그 시점에서 뭐 짧게는 하루나 이틀일 수도 있지만 길게는 3에서 6개월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서비스 기획보다 컨텐츠 기획이 더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기획 자체는 조금 기존의 경력이 많이 중요한 경우가 있고 전체 프로세스나 플로우,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서 뭐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영업을 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중요시하고요. 컨텐츠 기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기의 시의성이나 트렌드를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데이터를 좀 중요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데이터라는 게 막 어려운 어떤 뭐 01, 01 이게 반복된 데이터라기보다는 어떤 데이터들을 썼을 때 혹은 어떤 뭐 요소를 썼을 때 이 고객들이 만족을 했고 혹은 트렌드에 굉장히 좋아요 반응을 한다든지 그런 좋아요 개수 뭐 아니면 사진을 올린 개수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댓글이 달린 개수 이런 식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중요시하면서 컨텐츠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클럽하우스랑 카카오음이 컨텐츠 기획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방에 뭐 몇 명이 뭐 참여를 했거나 몇 명이 대화를 했다를 가지고 요즘의 트렌드는 이렇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또 컨텐츠 기획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컨텐츠 기획을 하려면 시장 조사가 결국 필요한데 그런 시장 조사를 위해서 전에 제가 얘기했던 세션 중에 뉴스를 효율적으로 캐치업하는 방법에서 어떤 글을 그림으로 가시화하거나 그림을 글로 표현하는 부분 그다음에 뉴스나 정보가 있을 때 내 비즈니스나 내 비즈니스 모델에 빗대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이게 결국 컨텐츠 기획을 하는 데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말을 빠르게 하는 지금 이제 시간을 최대한 넣다 보니까 말을 빠르게 하고 있는데 혹시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기획과 서비스 기획의 차이를 얘기 드렸고 서비스 기획과 컨텐츠 기획의 차이를 얘기 드렸어요. 서비스 기획은 좀 장기적으로 프로세스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거고 컨텐츠 기획은 조금 더 트렌드에 민감하면서 데이터를 아무래도 기반으로 얘기를 한다 하는 부분을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시간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하는 건데 컨텐츠 기획에 들어가는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 드렸듯이 이거 제목에 전부 넣으려면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컨텐츠 기획까지만 썼는데 일단 컨텐츠 기획에서 중요해지는 부분이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셉이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를 하실 때 야, 저 컨셉 잡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아니면은 그런 얘기 외에도 뭐 요즘에 부캐가 유행을 하는데 부캐의 컨셉이 뭐냐 하는 식으로 컨셉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리고 컨셉이라는 단어 외에 컨셉팅이라는 ing를 붙여서 쓰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일반화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단어는 조금 나오니까 검색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컨셉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럿이 함께라는 컨이랑 셉트가 붙잡다의 어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함께 붙잡아서 하나로 만드는 것을 컨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이나 전략이나 이제 제가 오늘 되게 많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서 이런 컨셉이 있다라고 하면 좀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컨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셉은 근데 명확하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꼭 컨셉이 크리에이티브 해야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함정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 기획을 할 때 무조건 크리에이티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컨텐츠 기획에 들어가는 컨셉 자체는 꼭 크리에이티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명확해야 되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리고 컨셉만 생각했을 때에는 조금 제품군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뭐 크리에이티브 하거나 혹은 혁신적인 기술을 이제 고려를 해서 스타트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또 의외로 화장품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슷한 재료들로 만들죠, 아무래도. 근데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조금 뭐 비슷한 제품들도 많고 뭔가 제품을 하나 내면 바로 카피를 하기 쉽다 보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컨셉 중에 마케팅 컨셉을 먼저 정하고 나서 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품 컨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영역이나 분야나 제품에 따라서
컨셉을 어떤 컨셉부터 잡는지는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조금 상상하기 쉬운 예시를 들자면은 넷플릭스에서 킹덤 드라마가 있었죠. 좀 이제 전지현 나온다고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드라마를 기획하는 거는 컨텐츠 기획이죠. 왜냐면 드라마가 컨텐츠니까. 근데 컨셉을 넣는 거예요. 좀비들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컨텐츠의 컨셉을 생각해서 컨텐츠를 기획을 하는 건데, 이건 또 서비스 기획은 아니죠. 서비스는 넷플릭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 기획이랑 컨텐츠 기획이랑 다른 와중에 컨텐츠 기획에는 컨셉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는데, 컨셉이라는 거는 뭐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개념이지만 어떤 대상이 없이는 컨셉을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라마라는 것이 대상이어야 그것에 대해서 컨셉을 생각할 수 있고, 요즘 이제 있는 이커머스나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도 커머스 자체에 어떤 제품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따라서 컨셉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컨셉을 잘 만들었다는 예시를 이제 2가지 드리고 조금 필요한 요소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세션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컨셉을 잘 했다는 예시 중 2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예시를 들면요. 프로스펙스의 워킹화가 컨셉을 잘 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원래는 이제 그냥 운동화가 있었는데 워킹화라는 단어를 써서 컨셉을 내세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카라는 경우에도 공유 경제가 한참 유행을 할 때 소카가 나왔는데, 카 쉐어링에 있어서 소셜에 소를 붙여서 소카를 정했다고 하고요. 아이덴티티에도 뭐 제주, 뭐 바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컨셉을 넣어서 그 소카를 봤을 때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을 좀 고민을 많이 한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가지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잘게 쪼갠 서비스가 있고, 그 서비스를 잘 되게 하기 위한 컨텐츠 기획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컨셉들을 넣게 되는 부분이 이제 큰 기획의 흐름이고 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컨셉이 잘 잡히면 컨텐츠 기획이 잘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은 컨텐츠에 따른 디자인이나 뭐 마케팅이나 혹은 미디어 부분들이 충족이 되고 거기서 데이터가 쌓이게 되겠죠. 역으로 들어가면요. 그래서 뭐 좋아요 개수든 참여자 개수든 댓글 개수든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서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다음 서비스 혹은 기존 서비스의 개선을 할 여지가 생기다 보면은 그 서비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사업은 이걸로 해야겠다 혹은 다음 프로젝트는 이쪽으로 나가야겠다 하는 사업 기획의 영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순환이 계속 이뤄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드린 거는, 제가 지금 컨텐츠 기획에서 컨셉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 컨셉에서 또 등장하는 부분이 브랜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브랜딩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할 시간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따로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컨셉에 있어서 브랜딩을 넣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컨셉은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아도 명확하면 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뭐 좀비로부터 세상을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컨셉이 명확한 데 대해서 브랜딩을 어떻게 넣느냐 하는 건데, 제가 이것도 예시를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브랜딩 같은 경우는 프랑스 인터마르쉐라는 주스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보통은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를 넣는 데 비해서 이 주스 업체는 착즙 시간을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주스는 굉장히 신선하구나 라는 걸 어필을 해서 원래는 전혀 안 팔리다가 착즙 시간을 표시하자마자 굉장히 잘 됐고요. 완판이 됐다고 해요. 그 다음에 2번째 예시는 브라질에 있는 커피 브랜드인데 카페펠레라는 곳이라고 해요. 여기는 원래 커피를 팔고 있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떤 걸 했냐면요. 그날의 신문 1면을 담은 커피를 매장에 진열하는 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신문이 일종의 포장지가 된 건데, 신문의 1면 중에 광고면에는 커피의 성분이나 기능적인 요소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포장지로 하자마자 판매가 400% 증가하고 페이스북의 팬페이지 노출이 175% 증가하고 3일 만에 SNS 공유 10만 건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 브랜딩을 넣으면서 그 컨셉을 가지고 컨텐츠와 서비스 기획을 하게 된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들어가는 요소들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걸 어떻게 명확하게 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하고 혹은 서비스가 잘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저 인터페이스나 유저 익스페리언스 차원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을 의식을 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빨라졌는데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서비스나 사업을 기획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스타트업을 하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혹은 지금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어떤 멤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어떤 기획을 할지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에 일단 제가 오늘 얘기 드린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가 혹시 있으시면 그걸 말씀 주셔도 좋고 혹은 채팅창에 써주셔도 제가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도 또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출근을 하시거나 8시부터 뉴스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을 조금 고려해서 시간을 짜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린 내용을 한번 간단하지 않지만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면은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거는 처음에는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타이틀로 진행을 했는지를 얘기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 하는 내용들이 결국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드렸고요. 근데 오늘 특히 얘기 드린 거는 제목에도 있다시피 사업기획과 서비스 기획, 그 다음에 서비스 기획과 콘텐츠 기획의 차이에 대해서 위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획과 계획의 차이를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기획에 대한 정의도, 계획에 대한 정의도 너무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기획이라는 거는 계획을 계획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개념이 존재하다 보니까 기획을 할 때에 계획엔 좀 스케줄링 개념이 들어가고 기획에는 전략 개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업 기획과 서비스 기획의 차이를 드리면서 케이스 스터디 비슷한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 그 경우에도 이제 사업 기획은 좀 5년, 10년이라든지 수익 모델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사업 기획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를 얘기를 드렸고요. 서비스 기획은 그보다는 한 2, 3년 어떤 런칭 후의 개념을 고려를 해서 서비스를 개발한 다음에 개발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오퍼레이션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획과 서비스 기획이 실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 혼동을 해서 인재를 채용하거나 담당을 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모호해서 사업이 바라봐야 할 방향과 서비스가 바라봐야 할 방향이 서로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좀 어떤 기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게 사업 기획일까 서비스 기획일까 하는 예시를 아까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는 서비스 기획과 콘텐츠 기획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물론 사람이나 그 서비스나 제품의 어떤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정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조금 몇 가지를 짚어보자면 서비스 기획은 고객이 중요하고요. 고객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를 미리 시뮬레이션 하면서 진행을 하는 과정이고 컨텐츠 기획은 컨셉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서비스 기획은 서비스가 런칭을 한 다음에 적어도 1에서 3년 정도 러닝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되지만 컨텐츠 기획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트렌드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아까 예시로 드렸던 것처럼 좋아요 수나 댓글의 수 혹은 참여자 수 이런 방이라고 한다면 스피커 수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를 기반으로 데이터화해서 다음 컨텐츠에 또 반영을 하는 식으로 빠른 러닝 타임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기획은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컨셉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컨셉이라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어떤 명시를 하는 것이지만 컨셉이 크리에이티브 할 필요는 없고 컨셉이 명확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컨셉만 생각했을 때는 아까 화장품의 예시도 드렸는데 굉장히 분야나 산업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그것이 전부 크리에이티브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을 좀 빗대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컨셉화를 잘한 예시 중에 첫 번째가 프로스펙스의 워킹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유경제의 소카
예시로 드렸고요. 그다음에 컨셉에 매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브랜딩 개념도 점차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브랜딩을 통한 컨셉화를 언급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인터마르쉐 주스 착즙 시간을 표시했다 하는 거랑, 두 번째는 브라질의 커피 브랜드 카페 펠레에서 커피의 포장지를 그날의 신문 1면을 커피 포장지로 사용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개념들이 한 번에 얘기가 되는 게 아니어서 이제 매일매일의 내용들과 연결이 되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제가 좀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게 궁금한데 혹은 이런 걸 좀 더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시면 그런 거를 또 받고 이 방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클럽하우스랑 카카오음에 계셔서 한번 이 방의 취지랑 오늘 제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방은 지금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제는 사이드 프로젝트나 스타트업, 그리고 창업, 부업, 사업에 관련된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을 게스트로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거나 코멘트를 주시기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양방향 송출은 제가 아직 준비 중이지만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카카오음의 경우에는 맨 윗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에 있는 확성기 버튼을 누르시면 오픈 채팅 참여하기가 있어서 거기서 질문하기나 뭐 코멘트를 주시거나 혹은 거기서 제가 막 못다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링크나 PDF나 자료들을 공유 드리고 있고요. 클럽하우스 경우에는 공지사항 버튼이 없기 때문에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고 종이 비행기 버튼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면 거기에 오픈 채팅 링크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평일 아침 7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시간을 이렇게 잡은 거는 8시부터는 클럽하우스랑 카카오음에서 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내용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 내용들을 토대로 8시부터 있는 뉴스들을 들으면서 내 비즈니스를 빗대어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혹은 나중에 내가 창업을 한다면 어떤 걸 고려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본인만의 어떤 생각을 많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당연히 어려우시거나 좀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나 저 외에도 이제 채팅방에도 그렇고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질문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내용은 이렇고요. 제가 시간 안에 좀 얘기를 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말을 빠르게 한 경향이 있지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모티콘 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원영님이랑 솔님 지금 스피커에 계신데 카카오음에서 혹시 손 들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종이 비행기 버튼으로 메시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들을 혹시 가능하시면 손 들어주시고 아니더라도 채팅방에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영님이랑 솔님 얘기 듣기 전에 마침 채팅창에도 동민님께서 요즘 협업이나 분업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획의 역할 분담이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고려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솔님 말씀 가능하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가 이중으로 들리는 것 같지만 혹시 솔님 코멘트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잘 들었고요. 저는 약간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면 사업 기획과 이제 서비스 기획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이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는 약간 서비스 기획 말씀하신 거랑 조금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 부분하고 이제 사업 기획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약간 더 해보자면 제품 기획이나 서비스 기획은 이제 회사 입장을 낼 것이냐에 조금 집중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판매할 것이
사업 기획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팔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뭐 프라이싱도 들어가고 마케팅도 들어가고 뭐 그 비즈니스 모델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이제 그게 정확한 데피니션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를 꽤 오래 이제 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프로덕트 매니저도 이것을 어떻게 팔아야 될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만 약간 좀 굳이 이제 두 부분을 조금 더 나눠보자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솔님 말씀이 중간에 조금 안 들린 부분은 있었는데 그래도 말씀 주신 포인트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고려했을 때 제가 이제 전에 같이 솔님도 포함해서 얘기 드렸던 프라이싱이나 여러 가지 전략 개념들이 이런 기획을 하는 데에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원영님 코멘트 가능하실까요? 어떠세요? 네, 지금 말씀을 아예 못 하시나 봐요. 네, 지금 그러면은 또 말씀 주실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방에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로님이랑 리치 판다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혹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 들어주시거나 혹은 채팅방에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동민님도 솔님이 말씀하실 때 조금 소리가 깨져서 아쉽다고 하셔가지고 나중에 솔님이 얘기해 주셨던 포인트는 제가 채팅방에서도 다시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고 5분 정도 지났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제가 일단은 요쯤에서 시간을 좀 맞춰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얘기 드렸듯이 다음 주 이후에 예고하고 있는 주제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방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가끔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다음 주 이후에는 제가 이제 브랜딩 언급했듯이 브랜딩에 대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프라이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랑 연관해서 페이먼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페이먼트,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테크 트렌드,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도 또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랑 어제 컨텐츠 저작권 커머스에 대해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NFT에 대해서도 또 저작권 포함해서 자세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도 여러 편에 나누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 다음에 외식업 이라든지 푸드테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소카의 공유 경제가 얘기 나왔는데 공유 경제도 요즘 좀 유행이 지나기는 했지만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거나 경영 컨설팅이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예전에 예고 드렸듯이 린이나 에자일, 그다음에 그로스 해킹 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라이싱에서 있었던 조금 아까 페이먼트 얘기도 드렸지만 좀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해서도 전략을 어떻게 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차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느낌, 방향 이런 걸 잡다 보니까 점점 해야 될 주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언제든지 조금 고민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클럽하우스에서 제니퍼님이 오픈방 링크를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이거 방 닫자마자 바로 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와 주셔서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저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제 얘기가 꼭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부분은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거나 코멘트 주시면 저도 많은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침 시간 할애해서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스피커로 자리 지켜주신 원영님이랑 솔님도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또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좀 어떤 내용 다룰지는 오늘 주시는 코멘트들이나 피드백들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계획을 짜서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평소와 다름없이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언제든지 나중에라도 생각나면 카카오홈에서 제 프로필 클릭하셔가지고 오픈 프로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모티콘 지금 카카오음에서 많이들 보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 기억을 해둘게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방은 닫겠습니다. 3,
2, 1